반갑습니다. 만담 청봉TV의 청봉스님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부처님 설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비구들과 불자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기원정사는 기수, 급고도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수는 브라제나 시트, 태자인, 제타 태자와 그리고 고독원은 고독한 고아들, 무위탁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여인 수달타 장자. 그러니까 제타 태자와 수달타 장자가 여기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래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 장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돈 많은 부자, 머니백스 계셨는데 이분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거부장자, 거부를 장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꽃감 전말입니다. 두 번 겹쳐서 말하는 말이라고 해요. 꽃감 전말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검은 칠보가 웨어하우스 창고에 가득 차 있고 코끼리 말, 육축가, 노비 전장이 한량이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딸 5명이 있었는데 이목구비가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그 다음에 피규어 인물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프리티 얼굴이 이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갖고 부부 갖고 딸들은 5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6번째 임신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유복자를 배 안에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배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pass away 돌아가시면은 그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은 유복자, 유복이, 유자, 여자면은 뭐 유복녀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 사회성의 국법은 어땠냐면은 암만 재산이 많고 딸들이 많아도 아들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다고 해서 그 재산을 국고로 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 이 집에는 재산은 많은데 딸들만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사이국의 바사익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딸들만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고에 기속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신하들이 명령을 받고 그 집에 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그 집의 딸이 생각하기를 지금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같이 딸을 낳으면 당연히 국가에 우리 재산을 기속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아들이면은 상속자가 아니냐 해가지고 임금한테 여쭈어 보러 갑니다. 그래 상감님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5딸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우리 같이 딸을 낳으면 그때 가서 뭐 돈을 나라의 기숙에도 늦지 않을 테고 만약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들이 태어난다면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사이국의 바사익 왕은 사리에 분명하고 공평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옳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재산을 국고에 바쳐야 되는 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간 뒤에 10달이 돼서 10달 당월이 돼서 몸을 푸는데 애를 낳는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숨쉬는 코는 있고 입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혀는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근은 있고 또 깊이 보니까 남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다시 여쭈기를 이목구비는 뚜렷하지 않으나 남자의 씨앗을 가졌으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여쭈보니까 임금님이 재산은 손이 받는 것도 아니고 눈이 받는 것도 아니고 발이 받는 것도 아니고 혀가 받는 것도 아니고 입이 받는 것도 아닌데 남자의 씨앗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에게 상속을 주어라 해가지고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만자빌입니다. 만자빌.
만자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눈, 귀, 코, 손이 없는 둘이 뭉신한 고기 덩어리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만자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자빌이 상속을 받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큰딸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가서 시집 부모와 남편을 지극히 공경하고 잘 모십니다. 앉는 자리, 눕는 자리, 입는 의복,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며 들고 날고 할 적에 아침 저녁으로 충복이 상전을 대하듯 지극히 사랑으로 시집부모와 남편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저렇게 종처럼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고 신기해하는데 한 장자가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친정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적에 딸이 5명이 이목구비 뚜렷하고 용모가 좋았는데도 그 재산이 국가로 기속될 뻔했는데 이목구비와 사지백체가 단정하지 않은데도 남자의 근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받는 것을 보고 남자를 지극히 존중하고 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자가 그러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사지백체가 지금을 보면 디세이블 장애인 불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잣집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싶어가지고 사이성의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잘 묻고 여쭈었다. 내가 그 연유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리다. 과거 이 세상에 아주 우애가 좋은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단이라고 하고 동생은 시라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은 이 형제는 아주 우애가 좋고 과거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제는 단은 아주 어질고 착하고 선하고 거짓이란 것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인간 댐댐이를 보고 그 나라의 법을 간증하는 평사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 평사는 요새 말로 하면은 대법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듣자하니 참 공평하고 선하고 착하고 어질고 하는 일들이 매사에 또렷하니까 그 평사라는 직책에 앉아 놓았는데 평사 직책을 맡고서도 너무 공평하게 일을 잘하고 선악국직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이 아우시라에게는 돈이 많았는데 그 나라에 무역을 하는 대상인 상주가 상주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 이 상주가 많은 화물을 배에 싣고 외국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우인 시라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 때 그 나라에서는 돈을 빌릴 때는 지금처럼 무슨 차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법을 간장하는 평사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쓰고 돈을 빌릴 때 다음에 그 돈을 안 빌렸다는 말도 못하고 무조건 돈을 갖게 하는 것이 평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가 상인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우에게는 어린 자식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동생, 조카까지 해가지고 세 분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 형제는 평사한테 이 상인이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돈을 갚을 적에 내가 혹시 잘못돼서 죽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법을 좀 바르게 증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형 평사한테 잘 그 아들 얼굴을 보여주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그 빌려준 돈을 받고 화물을 많이 배에 실어가지고 그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채권자인 아우시라가 돌아가게 돼버렸습니다. 채권자가 돌아가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상주 채무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채권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돈을 안 갚아도 안 되겠다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어느 때 이 채무자의 아들한테 아들도 이 내 얼굴을 아직까지 알고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말을 타고 그 채권자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 아들이 그 어르신을 부릅니다. 어르신네는 무역을 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고 내 백부인 평사가 증인을 쓰고 그 속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말을 들어보니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갚으십니까? 하니까 이 애기도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안 줘도 될고 요리조리 궁리를 하는 도중에 그러면 평사를 찾아가서 평사가 증인만 잘 써주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평사를 찾아갑니다. 평사를 찾아갔는데 평사 부인을 뵙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 보물 구슬을 선물로 드리면서 그 평사 동생 아우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당신 평사가 안 빌려준 걸로 증인만 쓰면은 내가 이 보석 보물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 평사는 어지고 선하고 착하고 거짓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안 통할 겁니다. 이래 말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남편을 한번 꼬셔보십시오. 이라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 그날 저녁에 평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부인이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그래서 시동생인 그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왔는데 나한테 보석 보물을 주면서 당신이 그 증인을 쓰는데 돈을 빌릴 때 안 받다 하고 못 받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 보물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남편한테 못 주니까 그런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나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임금님께서 나를 뽑아줬고 그다음에 만백성한테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첫째는 내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그 채무자가 다시 옵니다. 그래가 그 평사 부인한테 줍니다. 어저께 당신의 남편 마음을 한번 물어봤냐고 여쭤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고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금은 보화 구슬을 보여드리면서 당신 평사가 한 말씀만 하면 이 보물이 다 당신 것이 될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증인을 서둘라고. 그래 만약에 증인을 안 서주면은 나는 망하게 될 거라고. 내가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부자인 것 같지만 나는 이자의 이자를 빼면은 내 3분의 1 재산이 다 나가니까 이 나가는 돈을 당신한테 이 보물로 다 드릴 테니까 어쩌든지 당신 평사 남편이 말 한마디면 하면은 되니까 잘 설득을 시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평사랑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저 보물이 좋고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데 당신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은 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하면서 나는 당신이 이걸 반대를 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평사에게는 늦지막히 난 자식이 있었는데 애미 없는 자식 계묘한테 키우면은 서러움을 받으니까 이 자식까지 같이 함께 죽을 거라고 자식을 허공으로 부쩍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고 평사가 놀래가지고 역지사지로 다시 그 부인이 저렇게 간곡하게 성을 내니까
그러면은 내가 반대를 한다면은 내 몰래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으면은 이거는 뭐 다 죽어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하시고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겠소.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으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보석에 눈이 멀은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병사가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가 그 다음날 채무자가 왔는데 그 어저께 어떻게 됐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남편이 당신의 증인을 잘 서주겠다고 했소. 그래 가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채권자의 아들한테 이제 송사를 해가지고 평사가 증인을 잘 서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채권자 아들한테 송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백부인 평사가 증인을 서고 그리고 당신은 돈을 많이 버린다 하는데 왜 돈을 안 갚으시오? 그러니까 그 채무자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돈을 갚을 이유도 없다. 시치미를 딱 이렇게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채권자의 이제 아들이 기가 차니까 그 평사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제 그 채권자 아들이 하는 말이 백부님 어서 정의를 말하십시오.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갖고 백부가 증인을 쓰고 내가 거기 참가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빨리 돈을 갚으십시오. 이렇게 간곡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카 말을 듣고 말을 들어버리면은 마누라하고 자식은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시치미를 뚝 떼면서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그 물건을 보지도 못했다. 나는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렸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돈을 빌린다 할 때 빌린다는 것을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돈을 가리킬 때 손발로 가리킨 것도 나는 보지 못했다 하니까 시치미를 뚝 떼니까 강약이 부동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권력 있는 권력자 임금 다음으로 제일 높은 평사이신 백부가 그럴 말을 하시니까 너무 섭섭하고 그다음 백부가 내 말을 안 들어주시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드니까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돈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 조카한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입으로도 말하지도 않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그 말을 자기가 자신 입으로 발설한 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지육체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백부가. 그러면 어떻게 그 백부가 그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집에 딸내미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어떻게 그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은 공은 공대로 지은 죄는 제대로 지은 공은 공대로 가고 지은 죄는 제대로 가는데 이 사람이 죄는 지었지만 과거 한량없는 죄를 짓기 이전에 보시행을 해가지고 좋은 그 상속자로 태어났지만 그 복이 감안해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육군이 그렇게 상하게 되었느니라. 눈도 없고 눈 이엔 기알 손 쇼우 발 지아오 입 카오 혀슈 코삐 이런 7가지가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설화 이걸 듣고 지은 죄는 제대로 지은 공은 공대로 어질고 선하고 착한 많은 공덕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견성성불하십시오.